여러분, 7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하 25도. 폴란드 동부 평원은 지금 얼어붙은 채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살갗이 3분만 노출되어도 동상이 시작되는 극한의 추위입니다. 숨을 내쉬면 콧 속의 수분이 즉시 얼어붙습니다. 눈동자 위로 맺히는 눈물마저 얼음 결정이 되어 시야를 흐립니다. 이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철의 짐승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1926년 1월 28일 새벽 4시 30분 수바우키 회랑의 최전방 거점인 아우구스트프 외곽 한 대의 K2 흡표 전차 엔진에 온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얼어붙은 공기와 만나 하얀 수증기로 피어오릅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숨을 고르는 것처럼 포탑 해치 안쪽에서 한승우 중사는 장갑을 낀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열화상 조준경의 초록빛 화면에 고정된 차로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제11 장갑 기병사단 지휘부에서 보내온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중사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적 기갑부대 발진 확인, 규모 추정 1개 대대급 이상, 선도 차량 T-14 아르마타 확인, 주의하라 T-14 아르마타. 러시아가 자랑하는 차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무인 포탑을 장착하고 아프가니트 능동 방어 체계로 무장한 이 전차는 서방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철의 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얼어붙은 평원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 중사는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의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 도착한 지 불과 2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급히 공수된 K2GF, 즉 게필러 사양의 최신형 흑표였죠. 아직 폴란드 땅의 진흙 냄새조차 익숙하지 않은 전차와 승무원들이 지금 러시아 최정예 기갑부대와 맞서야 합니다. 옆 좌석에서 포수인 김동현 상경이 자동 장전 장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어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장전 상태가 표시되었습니다. K279, 날탄 40발, 다목적 고폭탄 10발, 전량 이상무. 김상병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탄약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적의 숫자였습니다. 지휘부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기갑부대는 최소 40대 이상이었습니다. T-14 아르마타가 선두에 섰고 뒤에는 T-90M과 BMP 보병 전투차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곳에 배치된 K2 흑표는 고작 6대. 7대1의 숫자 싸움입니다. 하지만 한 중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종석에서 이준혁 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사님, 엔진 예열 완료했습니다. 출력 100% 가동 가능합니다. 한 중사는 조준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좋아, 대기해. 그리고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쪽 지평선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너머에서 철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강. 한 중사의 열화상 조준경에 처음으로 여론이 포착되었습니다. 동쪽 지평선, 거리 5,200m. 아직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로 뜨거운 점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차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가 영하 25도의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중사는 손가락을 움직여 배율을 올렸습니다. 10배율, 12배율, 최대 배율인 24배율. 이제 적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선두에 선 전차의 실루엣이 독특했습니다. 포탑이 유난히 작고 낮았습니다. 차체는 길고 넓었습니다. P-14 아르마타였습니다.
무인 포탑을 채택한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 그 뒤로 T-90M 전차들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중사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1, 12. 세다가 멈췄습니다. 25을 넘어가자 더 이상 세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적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2 소대장인 박진우 소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차량 청취하라. 적 기갑부대 접근 중. 교전규칙 발동 반복한다. 교전규칙 발동. 한 중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전규칙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격을 개시해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적은 유효 사거리 밖에 있었습니다. 5,000m, K2의 120mm 활강포로도 명중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박소위의 다음 명령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 차량, 차체 하강, 매북 태세로 전환하라. 차체 하강. K2 흑표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중사는 즉시 이 병장에게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 병장이 유압 제어 레버를 조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5톤에 달하는 철 덩어리가 마치 살아있는 샘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능동 현수 장치의 유압 실린더가 작동했습니다. 전륜의 서스펜션이 압축되면서 차체의 앞부분이 내려갔습니다. 동시에 후륜의 서스펜션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체가 앞으로 고개를 숙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몸을 낮추는 것처럼. K2의 차체 높이가 15cm나 낮아졌습니다. 포탄만 겨우 지면 위로 노출된 채 차체 대부분은 얕은 능선 뒤로 숨었습니다. 한 중사는 다시 조준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시야에서 적 전차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적에게는 K2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K2의 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는 지면에 가려져 탐지되기 어려웠습니다. 사냥꾼은 몸을 숨기고 사냥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적과의 거리가 4,500m로 좁혀졌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4,000m. 한 중사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장갑 안쪽이 축축해졌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적과의 거리 3,500m. 이제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소희는 아직 사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3,000m, 2,500m. 적 전차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열화상 조준경 없이도 육안으로 그들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검은 실루엣들이 대지를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한 중사의 검지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로 올라갔습니다. 언제 명령이 내려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순간 러시아군 무전 주파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정보부대가 감청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차는 추위에 약할 것이다. 그들의 엔진은 이 날씨에 버티지 못한다. 걱정할 것 없다. 한 중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K2 흑표의 엔진은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가동된다는 것을. 한국의 겨울, 철원 평야의 혹한에서 단련된 전차라는 것을. 거리 2,000m. 박소유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차량 표적 지정. 1번 차부터 3번 차, 선두 T-14를 우선 제압하라. 4번 차부터 6번 차, 후속 T-90M 담당. 사격 개시. 한 중사의 조준경이 선두에 T-14 아르마타를 포착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작동했습니다. 1982m, 풍속 초속 4m. 기온 보정 완료. 탄도 컴퓨터가 순식간에 계산을 마쳤습니다.
조준점이 T-14의 포탑 접합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한 중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얼어붙은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고요해졌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발사. 120mm 55 구경장 활강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구에서 분출된 화염이 새벽의 어둠을 찢었습니다. 눈부신 섬광이 주변 30m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포신 내부에서 장약이 폭발하며 발생한 가스가 K-279 날탄을 밀어냈습니다. 날탄, APFSDS, 장갑 관통용 안정익 이탈식 철갑탄입니다. 탄심은 텅스텐 합금으로 만들어진 가늘고 긴 금속 화살이었습니다. 이 금속 화살이 초속 1700m로 발사되었습니다. 음속의 5배. 포구를 떠난 순간 충격파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비행시간 1.2초. 1982m의 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주파했습니다. P-14 아르마타의 포탑 측면에 날탄이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가 자랑하던 아프가니트 능동 방어 체계가 작동을 시도했습니다. 레이더가 날아오는 탄원을 감지하고 유격탄두를 발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초속 1700m. 이 속도 앞에서는 그 어떤 능동 방어 체계도 반응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프가니트의 유격탄두가 발사되기도 전에 날탄은 이미 포탑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관통. 텅스텐 합금 관통자가 T-14의 복합 장갑을 파고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그 장갑이 한국산 날탄 앞에서 종이장처럼 뚫렸습니다. 관통자가 장갑을 뚫는 순간 엄청난 열이 발생했습니다. 마찰열. 금속과 금속이 초고속으로 충돌하며 발생하는 열은 섭씨 2000도를 넘었습니다. 이 열에 의해 관통자의 일부가 기화했고 동시에 장갑 내부로 고열의 파편들이 튀어들어갔습니다. 스펄 현상이었습니다. 장갑 내부에서 떨어져 나간 금속 파편들이 탄약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T-14의 무인 포탑 내부에는 자동 장전 장치와 탄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고열의 파편이 그곳에 도달하는 순간 유폭 T-14 아르마타 내부에서 탄약이 폭발했습니다. 무인 포탑 전체가 내부에서 터져나갔습니다. 화염이 해치를 뚫고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포탑이 차체에서 분리되며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10m, 20m. 무인 포탑의 잔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30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T-14 아르마타가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머지 K2 전차들도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번차의 정성 중사가 지휘하는 전차가 두 번째 T-14를 조준했습니다. 발사, 명중. 두 번째 아르마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한 번차의 최민수 하사가 세 번째 T-14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발사. 포탑 전면을 정확히 관통. 세 번째 아르마타가 멈춰섰습니다. 불과 15초 만에 러시아 기갑부대의 선두를 맡고 있던 T-14 아르마타 세대가 모두 격파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T-14를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어떤 전차도 정면에서 T-14를 격파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세대가 동시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폴란드 감청팀이 중계한 내용이었습니다. 뭐야? 적 전차가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보여? 그들은 K2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체를 낮춘 흑표는 능선 뒤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열화상 장비로는 K2의 열원을 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흑표는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처럼 어둠 속에서 화염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중사는 이미 두 번째 목표물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유압함이 파냐코에서 새로운 K279 날탄을 집어들었습니다. 장전실로 밀어넣었습니다. 장전 시간 5.5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 장전 장치였습니다. 러시아의 T-시리즈가 7초에서 8초가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속도였습니다. 장전 완료. 김상병이 보고했습니다. 한 중사는 이미 다음 목표물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전방 1800m, T-90M 한 대가 당황해서 후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철덩어리가 방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발사! 두 번째 포성이 울렸습니다. 날탄이 T-90M의 포탑 측면에 관통했습니다. 폭발, 화염. 또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러시아군이 연막을 터뜨렸습니다. 살아남은 전차들이 일제히 연막탄을 발사했습니다. 흰색 연기가 전장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연막은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학 조준경으로는 연막 너머를 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K2 흑표에게 연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중사는 조준 모드를 전환했습니다. 광학 모드에서 열화상 모드로. 초록빛 화면이 붉은색조로 바뀌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감지했습니다. 연막이 아무리 짙어도 전차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뜨거운 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횃불처럼 러시아 전차들의 엔진열이 연막을 뚫고 한 중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중사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숨어봤자 소용없어. 조준, 고정, 발사. 세 번째 포탄이 연막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명중. 연막 너머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화염이 연기를 뚫고 치솟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제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전 주파수에서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막이 소용없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 어디서 쏘는 거야? 적 전차가 안 보여. 후퇴하라. 후퇴. 하지만 후퇴는 쉽지 않았습니다. K2 흑표는 고정된 포대가 아니었습니다. 박소위의 명령에 따라 6대의 흑표가 일제히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중사의 K2가 언덕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1500마력의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무한궤도가 얼어붙은 땅을 파고들며 차체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속 0에서 40km까지 가속하는데 단 5초. 동시에 사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K2 흑표의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기동간 사격. 일반적인 전차는 정지해야만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달리면서 쏘면 흔들림 때문에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죠.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능동 현수 장치가 실시간으로 지형의 기복을 감지했습니다. 노면의 요철, 작은 언덕, 구덩이, 모든 것을 센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압 실린더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탑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중사는 시속 50km로 달리면서 조준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준점이 T-90M의 포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정지현 상태에서 조준하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발사! 달리면서 쏜 포탄이 1200m 떨어진 T-90M의 포탑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러시아 전차병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볐을 것입니다. 저렇게 빠르게 달리는 전차가 어떻게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K2 흑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결정체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경쟁하여 폴란드 수출 계약을 따낸 전차. 기술력으로 증명한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 지금 그 기술력이 폴란드 평원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7분. 러시아 기갑부대는 이미 12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P-14 아르마타 3대, T-90M 9대, 그리고 K2 흡표는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7대1의 열세가 오히려 우세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살아남은 전차들이 대응을 재편했습니다. 지휘관급 장교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T-90M이 무전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청 내용이 한 중사의 헤드셋에 들려왔습니다. 분산하지 마라. 화력을 집중하라. 저들의 위치가 드러났다. 일제 사격. 러시아 전차 20여 대가 일제히 포탑을 K2 부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125mm 활강포의 포구들이 한 중사의 전차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중사는 적 전차들의 포구에서 삼광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최소 8발의 포탄이 거의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이준엽 병장에게 소리쳤습니다. 회피! 이 병장이 조종관을 급격히 꺾었습니다. K2가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한 궤도가 땅을 파고들며 차체가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적 포탄 한 발이 K2의 우측 3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폭발! 흙과 눈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파편이 차체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복합장갑이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두 번째 포탄은 더 가까웠습니다. 우측 1.5m. 세 번째 포탄이 직격을 노렸습니다. 한 중사는 이 병장에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이 병장이 능동 현수장치 제어 레버를 급히 조작했습니다. K2의 전면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차체가 마치 절을 하듯이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그 순간 적 포탄이 K2의 포탑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10cm 차이. 만약 차체를 낮추지 않았다면 포탑 상부에 직격당했을 것입니다. 한 중사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긴장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격해야 합니다. 한 중사는 다시 조준경에 눈을 댔습니다. 방금 자신을 향해 사격했던 T-90M을 찾았습니다. 거리 1300m. 포구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전 중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발사. K279 날탄이 T-90M의 포탑 정면을 관통했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반응 장갑이 폭발했지만 날탄의 관통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관통자가 장갑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폭발. 화염. 또 한 대가 쓰러졌습니다. 같은 순간 다른 K2 전차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차의 정중사가 적 전차 한 대를 격파했습니다. 3번 차의 최하사도 한 대를 잡았습니다. 4번 차, 5번 차, 6번 차 모두가 빠짐없이 명중탄을 기록했습니다. 6발의 포탄, 6대의 적전차 격파. 명중률 100%. 이것이 K2 흑표의 사격 통제 장치가 자랑하는 정밀도였습니다. 한국형 사격 통제 컴퓨터와 열화상 조준경,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탄도 계산 시스템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물. 러시아군의 사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전에서 패닉에 빠진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막을 수가 없어. 후퇴. 전원 후퇴. 하지만 박소희는 후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차량 전진. 적을 추격하라. 한 대도 놓치지 마라. K2 6대가 동시에 가속했습니다. 1500마력의 엔진들이 함성을 지르듯 포효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가 무한 궤도 아래에서 부서졌습니다. 추력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K2 흑표는 더 빨랐습니다. 최대 속력, 시속 70km.
T-90M의 최대 속력인 시속 65km보다 빨랐습니다. 게다가 얼어붙은 노면에서의 기동력은 K2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능동 현수 장치가 미끄러운 지면에서도 차체를 안정시켰고 무한 궤도의 접지 압력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미끄러짐을 최소화했습니다. 한 중사의 K2가 선두에서 추격했습니다. 전방 700m에 T-90M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도주 중이었습니다. 포탑은 후방을 향한 채로 반격하려 했지만 흔들림 때문에 조준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중사는 발리면서 조준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 720m. 목표 이동 속도 시속 60km. 탄도 컴퓨터가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조준점이 T-90M의 엔진실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포탑 후면보다 엔진실을 노리는 것이 더 확실했습니다. 엔진을 파괴하면 기동이 멈추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발사. 날탄이 T-90M의 엔진실 덮개를 관통했습니다. 디젤 엔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료가 유출되며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T-90M이 급정거하듯 멈춰섰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 중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를 찾았습니다. 전방 900m, 또 다른 T-90M. 장전 완료. 김상병의 보고. 발사. 명중. 두 번째 도주전차가 멈췄습니다. 추격전은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도망치는 러시아 전차들은 반격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후방으로 포탑을 돌려 사격하려 해도 흔들리는 차체 때문에 조준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사격을 시도한 몇 대도 모두 빗나갔습니다. 반면 K2는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한 중사의 K2 한 대만으로 5대의 적전차를 추가로 격파했습니다. 다른 K2 전차들도 각각 서너 대씩 잡았습니다. 전투 시작 23분째. 러시아 기갑부대의 잔존 병력은 10대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차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철 조각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공격 헤리 카모프 52형이 저고도로 접근해 있었습니다. 한 중사에 레이더 경보가 울렸습니다. 항공 위협, 3시방향, 거리 4km. 카모프 52가 비크를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한 중사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K2에는 능공 방어 체계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회피밖에 없다. 이병장에게 외쳤습니다. 급선회, 우측으로. K2가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한궤도가 얼어붙은 땅 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체가 거의 옆으로 미끄러지다시피 하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K2의 좌측 2m 지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발. 충격파가 차체를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중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병장이 다시 조종간을 꺾었습니다. K2가 급정거하듯 속도를 줄였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K2의 전방 3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폭발. 흙과 눈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직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중사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포탑 상부의 원격 조종 기관총을 조작했습니다. K2 포탑 위에는 12.7mm 중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조이스틱을 조작해 기관총을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열화상 조준경이 카모프 51을 포착했습니다. 타격. 12.7mm 철갑 소위탄이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예광탄이 밤하늘에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카모포 52가 회피 기동을 했지만 기본 총탄 여러 발이 로터 블레이드와 동체를 강타했습니다. 헬기가 연기를 뿜으며 고도를 잃었습니다. 비틀거리다가 결국 2km 후방의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한 중사는 다시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존 러시아 전차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주하던 T-90M 몇 대가 멈춰서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K2 부대가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박소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위 완료. 잔적 처리하라. 6대의 K2가 일제히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T-90M 4대가 거의 동시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남은 적전차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이 해치를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차를 버리고 눈밭 위에 엎드렸습니다. 한 중사는 손가락을 발사 버튼에서 뗐습니다. 끝났습니다. 전투 종료. 전 차량 피해 현황 보고하라. 한 중사가 자신의 전차 상패를 점검했습니다. 차체 측면에 파편 자국이 있었지만 관통된 곳은 없었습니다. 승무원 전원부사 1번 차 이상무 2번 차 이상무 3번 차 이상무 6대의 K2 전차 모두 무사했습니다. 한 중사는 포탑 해치를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눈 덮인 평원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색채 사이사이로 검은 연기 기둥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20개가 넘는 연기 기둥. 각각의 기둥 아래에는 불타는 러시아 전차의 잔해가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소되는 디젤 연료의 매캐한 냄새, 타버린 금속의 쇳내. 전쟁의 냄새였습니다. 김상병이 푸수석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중사님, 우리 해낸 겁니까? 한 중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타는 적전차들, 무사히 서 있는 아군 전차들, 떠오르는 태양. 그래, 우리가 해냈다. 폴란드 제11 장갑기병사단 지휘부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부대, 여기는 폴란드 지휘부. 훌륭했다. 정말 훌륭했다. 수바우키 회랑을 지켜줘서 감사한다. 한 중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K2 전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도장 위에 화약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포탑에 파편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한 궤도에는 얼어붙은 진흙과 눈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전사의 상처, 승리의 증거. 한 중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K2의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에서 한국산 K2 전차가 러시아 기갑부대를 격퇴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7대1의 열세를 극복하고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20대 이상의 적전차를 격파했다는 정과는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 P-14 아르마타 세대가 단 15초 만에 격파되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조차 T-14를 격파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한국산 K2가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이 전투는 곧 전설이 되었습니다. 군사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수바우키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일부는 K2 흑표를 동부전선의 수호신이라 칭송했습니다. 폴란드 장병들 사이에서는 흑표가 신화 속 존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러시아 전차병들은 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괴물 같았다.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당했다. 연막을 쳐도 소용없었다. 도망쳐도 따라잡혔다.
그들은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맞췄다. 어떻게 그런 전차가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일주일 후, 한 중사는 다시 K2 흑표의 포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의 방어선을 강화하는 임무였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중사는 조준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쪽 지평선은 고요했습니다. 눈 덮인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적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자신과 K2 흑표가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K2 흑표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이 철의 맹수가, 세계 최강의 전차가 그의 옆에 있으니까. 한 중사는 조준경에서 눈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926년 1월 28일 새벽,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하 25도의 혹한, 열화상 조준경에 비친 적 전차들. 첫 번째 포탄이 날아가던 순간, T-14 아르마타가 화염에 휩싸이던 광경, 그리고 승리. 한 중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조준경에 눈을 댔습니다. 폴란드 아우구스투프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지금도 K2 흑표의 전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철의 맹수들이 나타나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7대1의 열세를 뒤집고 단 30분 만에 적 전차 20대 이상을 격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동쪽에서 거대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검은 표범들이 나타나 우리를 지켜주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검은 표범이요? 진짜 표범이요? 마을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진짜 표범보다 더 무서운 것이지. 한국에서 온 전차란다. K2 흑표라고 해.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 전차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단다. 동쪽 국경에서 밤낮으로 전투 종료 후 집계된 최종 전과입니다. K2 흑표 참전 전차 6대, 적 전차 직접 격파 24대, 아군 전차 손실 0, 아군 인명 피해 0, 작전 소요 시간 30분. 역사상 가장 일방적인 기갑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K2 흑표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최강의 전차, 검은 표범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